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3부에서 그리고 금요일에선 1부에서 보내드리는 바로 오늘 하루 중에 뉴스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정면 브리핑인데요.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 아까 진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요? 아니 북한군 포로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저기 텔레비에서 저거 보여줬거든요. 네. 인터뷰하는 장면 봤어요 그거? 아니요. 서면으로만 근데 봤어요. 이제 많이 다쳤어요 이 친구들이. 내가 볼 때는. 맞아요. 턱 쪽을 많이. 하여간 이 말을 제대로 못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자기는 우크라이나에 참전한 것도 몰랐다. 그렇죠. 예? 그리고 러시아에 유학 가는 줄 알았다는 얘기도 얼핏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사람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속여가지고 말해요. 예? 그러고 이걸 보낼 수 있느냐. 이거는 아무리 북한이라 그래도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아니 사람 생명이 모든 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나 그거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사실 이게 한 민족이다 아니다 떠나가지고 설령 전혀 다른 민족이라 그래도 너무 가슴이 아픈 장면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더군다나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그 사람들 이름이 나왔어요. 응? 그러면은 사실 못 돌아가거든요. 얼굴도 공개가 다 얼굴 됐고. 공개됐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 하고 실제로 본인들도 포로되면 죽는데요. 맞아요. 돌아가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한다. 이거는 당연한 거겠죠. 예? 맞습니다. 이게 조선일보가 이제 처음으로 북한의 파병 북한군 포로 2명을 단독으로 인터뷰한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인터뷰를 한 포로 북한군은 2명입니다. 저격수 리모 씨와 소총수 백모 씨입니다. 모두 정찰 총국 소속의 병사인데요. 일단은 오늘 공개된 인터뷰는 저격수 리 씨와의 인터뷰 내용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주요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 씨는 부모님이 여기에 있는 걸 모르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오기 석 달 전부터 집하고 아예 연락을 하지를 못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내가 잡힌 것이 포로가 된 게 북한 정부에 알려지면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평양에 있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들의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기 때문에 아마 북한 당국에서도 이들의 포로 소식을 알고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찰 총국 병사이고 처음에 러시아에 올 때는 유학생으로 훈련한다고 왔다고 하고요. 전투에 참가할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언제 그럼 처음 알았냐? 쿠르스크 지역에 와서 대기구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처음 알려줬다고 하고요. 북한 당국에서는 지금 북한 청년들이 여기 쿠르스크 지역에서 전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도 이 병사는 알고 있더라고요. 비밀이지요라고 답을 했는데 왜 그런다고 생각하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외적인 조건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서 북한 당국이 비밀로 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류탄이 있었으면 자폭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폭하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기보다 인민군대 안에서 포로는 변절이나 같기 때문에 결국에 잡히면 자폭을 하게 된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으로 오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혔잖아요. 북한으로 돌아가면 당연히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자가 미래에 대해서 정해진 게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80% 정도 결심을 했다면서 일단 난민 신청을 해서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기자에게 난민 신청을 하면 받아줄까요? 이렇게 되묻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결심을 한 것 같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좀 슬픈 내용이 같이 파병 온 부대 전우 중에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고는 나하고 같이 군대에 온 사람들은 다 희생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혼자 살아남고 동기 중에는 다 희생이 됐다.
그리고 그 전투를 했는데 엄동설안에 눈 내리는데 누워 있는데 그 피 냄새가 아직도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원래 하고 싶은 일이 뭐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앞으로의 꿈을 또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는 공부를 해서 대학을 다니고 싶었다라는 목표를 밝힙니다. 이 리 씨의 집안이 과학자 집안이었대요. 그래서 어떤 학문에 대한 뜻이 굉장히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 너무 아쉬워서 부모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내 꿈을 이뤄보고 싶다. 꿈을 꽃 피워보고 싶다. 나는 아직 젊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 인터뷰 내용에서 좀 주목하는 게 정찰총국 소속 병사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폭풍부대가 뭐 거기 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좀 많이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이 과학자 집안이다. 그러면은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북한에서 과학자면 그래도 웬만큼 먹고 살겠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과학자들을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과학자들도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고요. 심지어 과학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뭐를 하냐 하면 과학자니까 네. 이 술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합니다. 그 정도로 힘들고, 여러분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파트에 살면서도 사실 뭐 하는지 아세요? 닭도 키우고 아파트에서 정말요? 돼지도 키우고 이런 집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로얄층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좀 위로 올라갈수록 좀 좋죠. 좋잖아요. 근데 그쪽은 반대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나빠요. 왜냐하면 전기가 수시로 끊기기 때문에 이게 재수 없으면은 걸어 올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프다. 그리고 이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과학자든 뭐든 전부 이용의 대상이지 뭐 이렇게 그리고 사실 잘해주지 않고 위협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북한이거든요. 근데 이게 걱정이 되는 게 그래도 이 사람이 생각을 아주 깊게 했어요. 제가 볼 때 난민 시정을 한다. 이게 우리나라에 직접 볼 수 없죠. 그죠? 예. 일단은 우리나라로 귀순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우리 정부 입장은 나왔는데 예. 일단 전쟁 포로가 한국행을 요청할 시에 북한군은 사실 헌법상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법령에 따라서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개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국제법이나 관행에도 부합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이를 전달했다고 하고요. 필요한 협의를 앞으로 계속 해나간다고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네바 협약 이라는 게 좀 쟁점이 될 것 같더라고요. 교전 중에 붙잡힌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석방해서 본국으로 송환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일단 북한으로 향할 가능성이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높긴 한데 공개적으로 한국행을 원한다고 했고 또 북한에 돌아가면 인권 침해에 대한 위협도 있는 상황이라서 예외적으로 이런 포로 송환 의무를 좀 예외적으로 제외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지체 없이 석방해서 본국으로 이 송환시켜야 한다라는 거는 포로들의 어떤 인권을 위해서 한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건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분명한 건 국내법적으로는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 영토죠. 네. 그런데 이게 국제법적으로는 유엔 동시가입국일 정도로 이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추진을 하는 건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 하는 이 북한군은 제가 볼 땐 모두 들여와야만 하고 외교력을 총동원해서라도요 반드시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요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이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사건입니다. 바로 12.6 사태 얘기인데요.
이때 당시 아마 기억하시는 제 나이 또래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때 학교 가기 위해서는 광화문, 그러니까 그땐 중앙청이라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광화문 문 있는 데서 이제 버스 갈아타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막 탱크도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갔더니 그땐 호회라는 게 있었거든요. 호해요, 호해. 네. 이번에 계엄 때도 호해가 맞아요. 있었잖아요. 호회 나왔죠. 네. 근데 호회가 있는데 이제 대통령이 유고 상황이 됐다라고 있어요. 제가 왜 그 문구를 기억하냐면 애들이 저한테 와서 묻는 거예요. 야, 유고가 뭐냐? 그래서 대통령이 유고슬라비아 갔다는 건가? 제가 그때만 해도 그거 몰랐어요. 네. 그 유고. 근데 그 유고가 이제 대통령이 어쨌든 무슨 심각한 일이 발생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근데 바로 그 일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법원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김재규가 지난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유족 측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이고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입니다. 재판에 넘겨지고 사건 발생 약 2달 만에 사형이 선고됐었고 항소심, 상고심 모두 결과가 뒤집히지 않으면서 김재규에 대한 사형 집행이 1980년 5월 24일에 집행된 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재심 개시가 유족들이 요청한 거죠, 결국은? 네, 맞습니다. 역사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라는 유족 측의 입장이 있었고요. 이 재심을 개시하기 위한 또 심리가 열리잖아요. 세 차례의 신문이 열렸는데 변호인단 측에서 이런 입장을 전합니다. 이 살해한 행위에 대해서 역사적 평가와는 별개로 사법적으로 합당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때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쐈다라는 김재규의 최후 진술 인용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부득이한 살인이었다는 판단을 받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과거에 김재규를 변호한 안동일 변호사가 신문에 직접 출석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의 재판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때 당시의 재판은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라면서 이 재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고 김재규의 최후 진술 음성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여기 보면 더 이상 국민들이 당하는 불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모순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원천을 두드린 것이다. 자신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 혁명한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이제 사실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겠죠. 이게 이 역사적 판단에 관한 문제이긴 하지만 또 다른 역사적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동훈 전 대표 책을 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국민이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예. 26일에 판매가 출간이 되는데 지금 예약 판매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 저서의 소개를 보면 계엄의 바다를 건너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한동훈의 국민을 위한 선택과 생각이 담겨 있다라고 소개가 돼 있고요. 이 구성이 한동훈의 선택, 한동훈의 생각 이렇게 두 파트로 나뉩니다. 첫 파트는 비상계엄을 반대하고 당대표를 사퇴하기까지의 그 시간의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대담 형식으로 구성이 돼서 한동훈이 정치를 하는 이유, 사명, 꿈꾸는 행복한 나라 이런 정치관과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책 출간을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를 재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지금 사실상의 대권 주자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요새는 모임도 다 갖고 그러잖아요. 김문수 장관도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면서 그 노동개혁을 위한 무슨 포럼 같은 거 하고 오세훈 시장도 하고 다 그러는데 지금 언론이 경력에 좀 저자 경력 네. 이걸 주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태어난 곳, 어디서 자랐고 어느 학교를 다녔고 이런 부분 군대도 어디 다녔고 다 나오는데 다만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무려 21년간 재직했던
있었던 검사 경력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이것이 속이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상황에서 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안 했을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이 책이 지금 뭐 엄청나게 반응이 뜨겁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예약 판매 시작과 동시에 거의 모든 주요 서점에서 실시간 베스트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 책의 예약 판매 시작과 함께 당내 친한계에서도 굉장히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분만 얘기를 소개해드리면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한동훈 전 대표는 가장 적절한 시대 정신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서포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친한계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에 친윤계에서는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에 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기도 한데요. 김기현 의원은 장수는 물러날 때와 나아갈 때를 잘 판단해야 한다라고 좀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뭐 그거야 본인의 의지니까. 근데 이게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어요 지금? 네, 오후 4시 기준으로 지금 뭐 거의 모든 서점 1위 기록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예. 야, 아니 이게 참 요새 1위 옛날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명이라는 게 또 1위를 했었고 조국 전 장관의 책도 아마 1위를 했었고 이러는데 이게 사회과학 서적 있잖아요. 네. 우리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 책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1000부 넘기기가 힘들어요. 아 진짜예요. 진짜 예, 예. 예. 요새 책이 워낙 많기도 하고. 맞아요. 예. 그래서 아이고 참 어쨌든 심란한 시절에 또 이렇게 뉴스를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